세계 이혼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항소심 판결 이후 여론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도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규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대규모 재산 분할과 위자료만큼이나 감당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네. 기존에 또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개념이라 증여, 상속세보다는 약하지만 엄연히 과세가 되고 또 절세도 가능하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세무사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한동안 이 참 뉴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결국 1심보다 굉장히 높아진 그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본다면요. 네, 이 2심 판결에서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그리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보다 약 20배가량 높은 수치인데요. 네. 근데 만약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것을 현금으로 이제 지급하려면 주식을 약 1조 9천억 원가량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주주 주식 매각할 때 양도세를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 주식 양도 차익에 약 22%에서 27.5%까지 이렇게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바에 따르면 최 회장의 지분율은 약 17%에서 3%로 대폭 낮아지게 되고요. 이럼에 따라서 이제 그룹 지배력이 굉장히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단순히 뭐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만은 아닌 게 세금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명 이혼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2심 판결대로 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노소영 관장이 직접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금 모두 그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혼 시 발생하는 세금은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 이런 지급 사유에 따라서 좀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전되는 재산이 부동산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현금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하고의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포탈 목적을 제외하고서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가 않고요. 다만 이 위자료를 지급한 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법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걸 대물변제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재산 분할로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걸로 보지를 않고 이 재산 분할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걸로 보지 않고 공동의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각자 몫을 분할한 것으로 보고서 별도의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으로서 지급을 받게 되면 지급받는 사람으로 명의를 이전할 때 이 취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좀 어렵긴 어렵네요. 그러니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에 따라서 세금 여부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자료라든지 아니면 재산 분할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는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명의 이전에 대한 취득세는 결국 재산 분할이라 하더라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으로서 이제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현금으로 줬을 때는 위자료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이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받는 쪽에서도 세금 낼 거 없고 네, 현금으로 받은- 주면은. 네, 맞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은 아파트 같은 경우 처분하게 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 양도소득세가 네, 맞습니다.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처분할 그렇죠.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나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눴더니만 1조 몇 천억이더라.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아까 1조 3,808억 갖다가 네. 재산 분할을 하라 했더니 네. 세금 낼 거 감안해서 1조 9천억은 팔아야 될 것 같다. 최 네, 회장께서. 맞습니다. 예. 그 정도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지 말고 직접 주식 주면은요. 그러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 분할로서 주식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위자료로서 이제 주식 분할하는지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네. 있는데요. 우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원래 각자의 몫을 분할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로서 직접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도의 뭐 조세 포탈 목적을 제외하고서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라든지 소득세를 이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조차도 이제 내지 않게 네, 되는데요. 네.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만약 아까처럼 주식을 처분한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만약 이 재산 분할로서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원래 각자의 몫을 이제 분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 재산 분할로서 주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위자료로서 이제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위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예. 정신적이나 물질적 고통에 대해서 지급하는 손해배상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동일하게 증여세라든지 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조차도 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로서 이제 주식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대물 변제 성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이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 위자료로서 지급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위자료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상장 주식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사례를 좀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 한쪽 배우자 그 귀책 사유로 이제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유책 배우자가 이제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재산 분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하고 노세훈 관장의 이혼과는 별개로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위자료가 3천을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살던 집은 재산 분할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네. 예, 이럴 때 세금 어떻게 측정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급받은 주택이 원래 배우자가 5년 전에 약 6억 원으로 취득을 하고 현재 이혼 당시에는 약 10억 상당이라고 좀 예를 가정을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해당 주택을 위자료로 받느냐 재산 분할로 받느냐에 따라서 좀 세금 관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위자료로 받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하면 증여세나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취득세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예에 따르면 약 3.3%의 취득세가 발생을 해서 약 4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허허.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위자료로 지급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2억에서 6억을 뺀 나머지 6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5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만약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약 2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면 비과세는 가능은 합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재산 분할을 좀 보게 되면 세금 부담이 좀 많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선 또 이제 동일하게 이제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만 이때는 좀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약 1.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약 2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의를 이전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명의 이전했을 때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참 오죽하면 이혼을 하겠습니까만 그 와중에 저 세금까지 저러면 진짜 스트레스 대단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쓰는 경우들이 그렇죠. 보통 재산 분할까지 가는 경우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 그때 이제 변호사를 쓰는 거죠. 그 전에 보통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 세금도 이혼 조정으로 세금도 많이 무서운데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어우 머리 아파.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사나 보다. 참 이거 예 그래요.
아니, 질문하셔. 제가 할까요? 예. 예. 그럼 이제 위자료 뭐 혹은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받고 이제 이혼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앞서 보니까는 그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네. 그 아파트를 이제 명의 이전으로 받은 경우 네. 이혼을 하고 나서 그걸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예. 결국 내 본인의 재산을 양도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지급받은 주택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양도가액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리고 양도 시기 그리고 취득 시기에 따라서 세액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유상 취득과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취득 시점은 이제 이혼으로서 이제 명의가 이전되는 시점으로서 이제 취득 시점을 판단을 하고요. 네. 취득가액 역시 그 이혼한 당시의 가액으로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을 배우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때의 취득 시점으로 보고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 가액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를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자료로 이제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이혼 당시의 가액이었던 12억 원으로 좀 계산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 재산 분할로 받았다 하면 과거 5년 전에 배우자가 취득했었던 그 6억 원이 취득가액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혼으로서 받은 재산을 추후에 양도할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위자료로서 받는 것이 취득가액이 높아지면서 양도세를 좀 절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자료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죠, 보통. 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위자료 가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네. 보통은 이제 재산 분할로 뭐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경우, 뭐 이게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합니다. 예. 참 별걸 다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혼으로 주택을 주고받더라도 네. 1가구 1주택은 또 비과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주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주택자 되면은 이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겁니까? 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좀 주의하실 네.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에 따라서 결국 부동산 취득 시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 따라서 받은 부동산을 팔 때 비과세 요건에 좀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혼으로서 한 주택을 더 받게 되면 이제 결국 2주택자가 되면서 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거는 종전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신규 주택을 이제 취득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종전 주택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만약 이 남편 명의로 20년 1월에 A 주택을 좀 취득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내 명의로 23년 5월에 B 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이제 24년 2월에 이혼을 했고요. 이혼으로 인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A 주택을 좀 지급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위자료로서 만약에 A 주택을 아내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내의 이 A 주택의 취득 시기는 결국 이혼하게 된 당시인 24년 2월로서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걸로 보게 되는 네.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기존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B 주택이 종전주택이 되고 이제 신규 주택은 A 주택이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이 B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A 주택을 좀 취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여기선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네. A 주택 취득 시기가 과거에 배우자가 취득했던 20년 1월로서 그러네요. 이제 취득 시기가 이제 그렇겠네요.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주택이 종전 주택이 되고 이 A 주택을 취득하고서 1년 이상 지난 23년 5월에 B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B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23년 5월 이후에 이제 3년 내에만 종주택을 이제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많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봤단 말이죠. 이혼을 했다가 뭐 아이 때문일 수도 있고 재결합하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종종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처음 초혼 경우에는 만약에 각자 이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결혼 후 일정 기간 그 비과세 혜택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 채를 팔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혼의 경우에도 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 혼인을 통해서 1주택자끼리 이제 혼인을 해서 예.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 해당되는 이 양도하는 주택이 2년 보유 등의 이런 비과세 요건은 충족은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혼인 비과세 특례는 재혼일 경우에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각자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했다가 실제 몇 년간 따로 살다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이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재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재결합 시점에서도 각자 명의로 이 1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에는 재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혼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이경호 세무사님 설명을 딱 듣다 보니까 당장 딱 드는 생각이 네. 그러면요 또 충분히 악용도 가능하겠다 싶네요. 절세 차원에서.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뭐 이런 예. 방법들을 좀 고민이 가능합니다. 이 남편 단독 명의로 원래 2주택이 있는 그 부부인데요. 예. 이혼을 하고서 재산 분할을 통해서 한 채를 아내한테 우선 주는 예,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몇 년 뒤에 다시 결혼을 해서 5년 이내에 먼저 판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 비과세 특례로서 예.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전제 조건. 바로 이혼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 당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 위장 이혼에 대한 의심이 들면 일단 과세부터 하고요. 이런 소명 책임을 납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상 이혼을 하더라도 만약 실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적발이 된다 하면 이 세법에서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를 해서 양도세라든지 증여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런 위장 이혼 후 재산 분할 이런 방식들은 원래 옛날부터 해오던 좀 약간 고전적인 탈세 방식이에요. 왜냐면 예, 이게 탈세 증여세도 방식입니다. 피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대폭 많이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는 좀 더 적발될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결국 많이들 해오셨기 때문에 이미 항상 세무당국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예. 유념하시고 예. 사실 함부로 이걸 계획하시는 건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증여 상속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네. 편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아파트 지금 중위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그 배우자한테 증여할 수 있는 그 한도 공제액도 지금 6억이죠. 네, 6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6억이 넘어가니까 네. 이러다 보면은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해버리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명의 좀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전략들을 저도 이제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합니다만 예. 워낙 세금이 높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1, 2년 된 얘기도 아닌데 진짜 상법, 세법 이거 한번 개정을 해야 우리 돼요. 정치권에서 한번 진짜 머리 맞대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지금 많이 분위기 주의 환기가 되고 있기도 예. 하고요.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많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될 필요성을 많이들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위장 이혼이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네, 결국은 불이익이 있게 그 되는 위장 이혼할 당시로서 이제 증여세나 양도세가 이제 부과가 부과가 되는 되는군요. 거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해서 가산세. 예, 더 훨씬 더 혹을 때려다 두세 개 더 붙인 격이 될 수가 가산세율이 있습니다. 한 30% 되나요? 예, 40% 이상이 될 수가 와우. 있습니다. 세네요. 네, 거기다가 가산세만 없으면 한번 시도해 보겠다 싶다가 가산세 소리 들으니까 못 하겠네. 거기다 이자 상당액으로 연 8% 이상의 또 이제 세금이 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우. 예, 늦게 적발될수록 더 커집니다. 저 세금은. 가산세라는 거 저거 한 두드려 맞아 보면 진짜 겁나는데. 네, 맞습니다. 세법 개정을 기다려야겠네요. 안전한 게 최우선이긴 합니다. 사실 네, 세금은.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